이제 본격적으로 2부 집행부 운영 및 교육권 회복에 관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담당 기자 박진우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창구들을 통해 학우들이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는데 총학생의 별자리에서도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등의 창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우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고파스나 페이스북과는 다르게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는 개별 소통 방식이므로 문제의 공론화와 여론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옐로우 아이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옐로우 아이디를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옐로우 아이디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답변이 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시스템을 사용해서 답변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옐로우 아이디를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옐로우 아이디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그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총학생의 별자리에서는 그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등의 네. 창구를 이용했는데 네. 그 소통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우들이 많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 학우들에게는 지금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학생회가 전혀 안 하고 있고 서로 간의 어떤 답변 내용이 다르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학우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초반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운영을 시작해 나간다면 기존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느꼈던 불편함들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만, 시국선언문을 작성할 때 다른 정치 세력과 함께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 총학에서 탄핵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탄핵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총학이 운동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집행부를 구성할 때 별자리의 구성원이 이음줄의 집행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막론하고 총학생회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명백하게 어떤 조항상, 규정상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학우들이 순식간에 어떤 이런 연설을 모았다라는 건 그만큼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 혹은 신뢰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탄핵안이 왜 발의되게 되었을까를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내년 총학생회를 꾸려나가면서도 과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까를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동권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우려는 그러니까 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해서 총학생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떤 외부의 어떤 세력 혹은 우리 학교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총학생회가 좌지우지 된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혹은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걱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별자리 구성원이 이음줄로 집행부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별자리 집행부든 이음줄 집행부든 어쨌든 어떤 학우분께서 집행부를 하고 싶다면 함께 할 수 있지만 별자리에 집행부를 했던 학우분들께서는 별자리의 어떤 기조를 따라가는 집행부원으로서의 활동을 했다면 그분께서 이음줄의 집행부가 되었다면 이음줄의 기조를 따라서 어떤 1년간의 활동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핵심 교양이나 특정한 인기 과목들은 여전히 많은 학우들이 듣길 원할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심 과목 등록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합리화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수강 수요를 예측하여 강의실이나 분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강의실 문제나 전임 교원 학중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총학생의 별자리와 비교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심 과목 등록 신청과 다른 부분은 크게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관심 과목 등록을 신청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제도는 실질적으로 수강 신청할 때 좀 더 편하게 작용되는 그런 것 외에는 뭐랄까 실질적인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바구니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심 과목 등록을 미리 신청을 사전에 신청을 받고 그 신청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학우들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표를 짤 때 어떤 과목이 경쟁률이 높을 것이며 낮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만약에 자동으로 그렇게 만약에 수강 신청 가능 인원보다 그 관심 과목 등록 인원이 적다면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좀 더 수강 신청을 할 때 그런 경쟁이 좀 더 줄어들 것이고 이러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라면 실제로 올해에도 학생처와 총학생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상을 진행하고 많은 진전을 이루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후에 학교 측에서 뭐 학생처장이 바뀌는 등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조금 지금은 지지분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서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문제나 전인교원 확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반 조정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반 수요를 예측해서 만약에 강의가 1개 열리는 과목에 뭐 그 강의의 3배수와 뭐 4배수 이 정도의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강의는 좀 더 개설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학교 측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요구를 해야 할 텐데 이제 학교 측에 저희가 좀 더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 핵심 교양이나 전공 필수 과목의 개설수가 학우들이 수요보다 적어서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과목들이 개설수를 늘리기 위한 공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공약이라기보다는 우선 저희의 교육권 전반에 학교 측에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실어 놓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단과대별로 주도하는 교육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학사제도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핵심 교양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꾸준히 총학생회가 요구를 하다 보니 작년에 실제로 많은 수의 핵심 교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실제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것에 대해 좀 소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하고 또 학교 측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정확한 자료, 좀 더 학교 측에서 반박이 좀 어렵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한다면 학우들을 설득하는 데도 좀 더 용이할 것이고 학교를 움직이게 하는 데도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제도 시행에 대해서 이 사안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드롭제도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학사제도까지 총학생의 요구가 묵살되는 상황에서 전과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단과대가 주도하는 교육권 운동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단과대에서 자체의 단과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도 맞지만 그럼으로써 총학생회가 마땅히 주도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힘있게 의제를 집중해서 그 문제들을 끌어나갈 수 있게 단과대 문제들이 같이 요구안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측도 요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이 분산되게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단과대가 주도하는 교육권 운동이 되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또 의제에 집중해서 좀 더 힘있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학생총회에서도 안건으로 가결되기도 했지만 그 학사제도 협의체를 만드는 것 그게 일단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권 파트에서 이 국이 지향해야 되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생겨날 거거든요. 이럴 때마다 그러면 매번 학생총회를 열고 매번 뭐 총장실을 점거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학생과 학교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학사제도 협의체 그리고 총학생의 의제 집중을 통해서 이 전과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사제도 관련한 안건들이 좀 더 집중 있게 힘 있게 학교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주신 학사제도 협의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학사제도 협의체의 구성 문제는 지난 총학생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학우들이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총학생회와 다르게 제도적 개선을 위한 이음질의 공약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현재는 꼽자면 대학평의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요. 사실 그 평의원회 학생 측 비율이 15%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뭐
회의를 열 수도 없는 구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사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학생들의 그런 교육권과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학칙이 개정되거나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어야 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사제도 협의체가 학교 측과 학생회 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사례도 참고하여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학사제도를 바꿀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학사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 과정부터 학생들과 학교 본부가 함께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소통이지, 학교 측에서 이러한 대안을 다 만들어 와놓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듣겠다 한 다음에 이것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거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사 제도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 의식이 있다면 그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단계부터 이런 학사제도 협의체 등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의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또한 뭐 학교 측에서도 과거부터 이제 뭐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을 실제로 지켜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들도 이런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생긴다면 회의록에 이런 것도 남길 수 있을 것이고 학사제도 협의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학교 측의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대회와 중훈위의 회의에서 총학생의 내부적으로 소통과 피드백이 필요하고 또 학우들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회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속기가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 모든 분들이 그 속기를 다 읽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속기를 읽어보지 않을 만큼의 어떤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적어도 일요일에 중훈이가 있었으면 적어도 뭐 수요일까지는 업로드가 돼서 내가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데 사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답답해하는 그 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올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는 곳이 사실은 그러니까 회의 관리라는 한 글자로 모든 업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회의 관리하면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중훈이는 매일 있고, 그다음에 중지비 회의도 매일 있고, 그렇다 보면 매 회의마다 회의안 작성, 속기록 작성, 회의록 작성, 그리고 그걸 검토해서 업로드하고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공지하고, 이 모든 작업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만 할 수 있는 집행력이 꽤 소모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잘 돼야 하고 여러분들과의 어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신뢰를 형성한다. 또 이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과대나 과반 학생의 차원에서도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자신들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빠른 어떤 피드백이 가능하고,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른 거 다 안 해도 결국엔 이걸 가장 정확하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그 국서에 좀 더 총학생 회장단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항상 더블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과 총학생회 장을 둘 다 총학생회장이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견제 역할을 위해서 중훈위장을 중훈위원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의 대표와 총학생회장 단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제 보통 또 단과대의 그런 중앙운영위원들은 또 단과대만의 그런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과대 내의 일을 도맡아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총학생회와 관련된 여러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의결 기구에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견제 역할에서는 중훈위 의장을 맡는 것도 뭐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단과대 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칙상으로도 총학생회장이 의장을 맡도록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견제의 역할은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우들과의 그런 소통 측면에서는 단과대 의견을 모아오는 그런 그러니까 중문위원들이 이런 총학생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의 구성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중문위원들과의 뭐 사전에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설득을 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먼저 알려드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활동 등을 통해서 중훈위원들의 견제 기능을 좀 더